안녕하세요. 12시 증시타파 박상정입니다. 오늘도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6월 달까지만 해도 그리스를 비롯해서 좀 외부에 시선을 뒀다면 7월이 되면서 서서히 뭔가 시각이 국내로 옮겨오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되고요. 또 오는 10일에는 신의 면세점 사업자도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 추경의 세부 사안에 대해서도 발표가 될 텐데요. 이제는 또 한글로 된 기사를 읽는데 좀 더 집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리스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외신 보느라 지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세, 현재는 기대감이 조금 더 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시장 빨간불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오후장도 상쾌하게 출발해 보시죠. 네, 현재 시장 분위기 보시면은요, 이 코스피 지수는 2100선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5월 달쯤에 메르스가 시작이 됐었잖아요. 이 메르스 시작되기 전에 지수가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보니까 2150선 정도 됐대요. 메르스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메르스 이전 수준까지는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정말 원래 좀 약간 젊은 혈기가 느껴지는 지수라고 해야 될까요? 탄력이 어마어마하죠. 굉장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도 젊을수록 뭔가 이렇게 상처도 나면 빨리 아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코스닥 지수를 보면 딱 그런 느낌이 듭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다시금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약간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한 1% 오르면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종목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도 보니까 상승 종목이 한 530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480개 정도 나옵니다. 물론 상승 종목이 더 많기는 하지만 개수로 따지면 거의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종목별 쏠림 현상 상당히 좀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장세 속에서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게 즐길 수 있을지 1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먼저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종목 진단 신청은요.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좀 받아서 진단을 해드리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펀더멘털이나 자세한 뉴스 같은 경우는 참 파악이 좀 힘들 때도 있어요. 기술적으로 보통 많이들 봐주시거든요.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진단받고 싶으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28-3388번 방송 전후에도 전화기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진단 신청해 주시고요. 토마토 게시판도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이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리는 동안에도 벌써 전화벨이 좀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요. 증권통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증권통 통해서 또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기린님도 좀 인사 남겨주셨고요. 영화 보는 날님, 노노노님, 그리고 장기투자님, 불굴백님, 은하수님, 또 이렇게 글을 많이 남겨주고 계시네요. 오늘도 지금 또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려야죠. 종목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맡겨드릴 분,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실 분, 든든하게 세 분이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후 스튜디오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용형님이 포트를 또 맛있게 요리해 드릴 거예요. 종목 진단에는 토마토 투자클럽 부장 전문가, 그리고 유한타증권 골드센터의 김용학 대리, 이렇게 세 분과 잠시 후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장이 좀 오르기는 하지만 좀 쏠려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약바이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시간에도 여러 차례 제약바이오 지금 사도 될까요? 너무 올랐나요? 제약바이오 중에 뭐 사야 되나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다뤄봤잖아요. 지난주에도 했었고 지지난주에도 했었고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그때 샀던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아마 사신 분들은 지금 좀 큰 수익을 잘 누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상당히 좀 밝으면 어둠도 그만큼 짙게 마련이죠. 대표적으로 또 소외되어 있는 업종 가운데 하나가 태양광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얘기 들으시면 태양광 갑자기 무슨 태양광이라고 하실 정도로 최근에 시장에 좀 관심이 없었던 섹터인데요. 오늘 OCI가 좀 상승 시기의 시세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성 LST도 오늘장에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좀 개별 재료기는 해요. OCI는요, 미국에 있는 자회사 지분 팔 수도 있답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OCI는 이 수주 얘기 나오면서 오늘장 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선은 저유가 배경 상황이에요. 폴리실리콘도 한 15달러밖에 안 하죠. 이런 가운데서 태양광주들 앞으로는 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과연 솟아날 구멍은 있을지, 그리고 오늘의 OCI 움직임에는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고요. 증권통에서도 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토론하는데, 그리고 또 전문가분 이야기와 함께 또 참고하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광고회사라든지 일반 대기업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 상당히 좀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저희도 이 주식 투자의 브레인스토밍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아이디어 함께 모아서 최상의 방법을 도출해 보는 시간이니까요. 또 부담 갖지 마시고 활발하게 토론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좀 전화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첫 번째 종목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먼저 알아볼 종목은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종목, 그리고 제약 바이오 강세 흐름과 맞물리면서 이 종목도 흐름이 양호한데 사실은요, 덜 빠지기는 하죠. 빠르지는 않는데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 대비로는 좀 약해요. 8659번님께서 83,700원에 비중 20%로 담아주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무래도 궁금하실 겁니다. 다른 종목 다 가는데 셀트리온은 아직 왜 못 갈지.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손실 보고 계신데요.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장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부정왕입니다. 네, 셀트리온 영 몸이 무겁습니다. 언제쯤 상승 흐름 재개될까요? 네, 이 종목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바이오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좀 알아주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 단백질 치료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약 개발 가능성,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많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부분인데, 주가 자체가 쉬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어요. 2015년에 보면은 바닥권 4만 원대에서부터 9만 원 넘었기 때문에 대시세를 한번 터진 이후에 지금 조금 좀 조정 국면이 있는데 좀 쉬어가는 추세지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할 때 보면은 9만 원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사셨는데, 떨어지는 걸 보고 그 저점 지지대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게 연초에 보면은 만들어진 자리가 7만 원대 고점을 만들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7만 원까지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확인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때 사시는 게 좋았는데, 그 자리가 6만 5천 원에서 7만 5천 원 구간. 그러면 지금 조금 먼저 들어가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기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회사들은 포가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 몇 배 그런 게 접근되지 않고, ROE도 보면은 예산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의 아래에서 움직이고, EPS가 1,000원대 수준인데 지금 주가는 7만 원, 9만 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자, 차트 들어갑니다. 주봉 차트에서는 강추세선이 아래쪽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20주 라인이 단단히 받쳐 있고, 고점은 9만 원 나와 있거든요. 이 종목은 9만 원대부터는 조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고, 대량으로 해서 거기 저항 매물이 딱 잡혀 있는 자리입니다. 짧게 보신다면 9만 5천 원까지 정도에서 반등이 들어오면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지금 자리는 매수 구역이니까요. 손실이 조금 나 있다더라도 보유하는 게 좋겠다. 보유 의견 제시합니다. 네. 셀트리온 지금은 손실 구간이지만 좀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종목에 대한 믿음으로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장기 투자님은 대구의 홍보대사로 임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구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이 자세한 설명을 또 게시판에 옮겨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앞서 보니까 702님도 출석 체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종목도 올라오고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서 링네트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좀 올라와 있는데요. 링네트 0.24% 아주 소폭의 상승입니다. 4,230원 현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증권통 어플 통해서 영자님께서 올려주셨어요. 4,250원에 비중 20%입니다. 오늘 사셨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좀 차트 움직임도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데 과연 이 종목은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부장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동 종목도 좀 특성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연간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뭘 하는 회사인지 좀 알아야 됩니다. 네트워크 정보라든가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이런 쪽에 설계, 통신 장비라든가 유지 보수 쪽인데요. 이 종목이 많이 올랐던 이유는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거기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래서 많이 올랐는데 기업 내용 보면은 연간 매출이 1,000억 정도 돼요. 그러나 영업이익이 60억 정도 나고 당기순이익이 50억 정도로 해서 꾸준하게 4, 50억대를 만들고 있는데 벗어나지를 못하네요. 그렇다면 그렇게 큰 수익이 나는 회사는 아닙니다. 부채 비율 70%대, 유보율이 500%니까 재무 상태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ROE도 한 12% 정도 되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로 봤을 때는 계속 성장하고 좋은 모습이 아니라 정체되거나 테마로밖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차트 들어갑니다. 지금 링네트에 대한 이 종목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일봉 차트로서는 계속 내리막이에요. 주봉, 월봉 모든 제지표가 상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샀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마 재료 가지고 공략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래도 안 좋고 그러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장기, 중기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반등이 들어온다면 4천 지금 200원대에서부터 4,500원 사이에서 매집을 조금 하고 나서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보면은 반등이 들어와도 4,500원에서 4,800원 라인은 기존에 물려있는 매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오랜 기간 쉬어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맥시멈 잡아드려도 한 4,700원 근처 그 부분에서는 좀 비중 좀 줄이자. 보유 의견이 아닌 매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또 이 시장 분위기가 게시판에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토론 주제가 태양광이었는데 게시판에 태양광의 태자도 안 올라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대구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장기투자님께서 대구 관련돼서 축제 얘기 좀 올려주셨는데 아니에요. 어차피 저희 게시판은 꼭 주식 얘기가 아니더라도 세상 사는 얘기하면 되니까 뭐 꾸준히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리고 8091번님은 울산 분이신가 봐요. 울산도 화이팅 하셨는데 저는 그러면 서울의 아이디어 좀 정리를 해드릴까요? 오늘 좀 나온 소식이던데요. 메르스 때문에 관광이 한 차례 한풀 꺾였잖아요. 그래서 7월에 관광 육성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4개의 고궁 문을 한 달 동안 7월 한 달 동안 무료로 개봉을 한대요. 개방을 한답니다. 이 경복궁하고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4곳이 무료로 개방이 된다니까요.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또 이런 부분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오늘 함께 주실 분 소개를 해드려야죠. 토마토 투자자분의 정종현 운영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뭐 지난주에도 잘 보냈고요. 이번 주도 잘 보내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번 네. 주 들어서 월화수가 아니죠? 화수목이죠? 화수목 지금 상당히 좀 시장 분위기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계세요? 뭐 사실 그리스 관련 이슈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많이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2011년에도 그렇고 2012년에도 그랬고 항상 그리스라든가 유로존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항상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거의 비슷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종현 운영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 제가 태양광 얘기를 했더니 역시나 태양광 하니까 OCI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S에너지 뭐 종목에 대한 글들 좀 남겨주고 계시고 대구가 여름에 무지하게 뜨겁다고 태양광 얘기 이렇게 또 올려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종목으로 아무래도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은하수님이 아니고 주도주 공략님이시네요. 어제 종가에 OCI를 매수하셨대요. 정말 귀신 같은 타이밍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이렇게 오를 거를 아시기라도 한 것처럼 굉장히 엄청난 타이밍을 포착하셨는데요. 그 노하우도 좀 공개해 주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양광입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도 그렇고 태양광 얘기 오랜만에 해보시죠. 거의 요새 잘 안 보는 업종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좀 전에 게시판에 이 종목을 어제 사셨다고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도대체? 정말 그 내부자 정보가 아닐까요 혹시? 주도주 공략님, 저도 네. 가끔 이렇게 게시판에 활발하게 글을 남겨주신 저희 대표적인 게시판 터줏대감 시청자분이신데 종목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제아의 고수분 맞으세요. 네. 일단 태양광은 뭐 사실 지금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을 만한 산업이라든가 테마는 아니죠. 근데 오늘 아마 OCI가 많이 올라서 네. 예, 관심이 좀 많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뭐 단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OCI가 오르는 이유를 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산 매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길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단발성 재료로 작용하는 그런 영향력이 좀 더 크다고 보시는 게 제가 볼 땐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적인 재료에 불과하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고요. 사실은 물론 다 개별 재료긴 한데 네. 오늘 약간 오비락 같은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흐름이 좋더라고요. 뭐 오성 LST나 S에너지 그리고 웅진에너지도 오늘 상당히 좀 강했고, 지금 이런 종목들 그리고 태양광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거세요? 일단 아직은 그렇게 뭐 좋아질 만한 내용들이 별로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우리가 뭐 동양제철 화학 얘기하고 OCI 얘기하고 할 때 보면은 그 산업의 태생이 어떤 초반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향후에 정말 엄청난 뭐 성장성이라든가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을 비롯해서 대기업에서도 태양광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올해 대부분 다 철수를 했죠. 삼성도 이제 발을 빼고, 이제 대기업 중에서는 제가 볼 때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이 태양광이 이제 많이 설치가 되고 하면서 이제 뭐 대체 에너지로서의 어떤 각광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이게 에너지를 생산해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이 그 전기를 사 가지고 이 배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효율성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풍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생산하는데 드는 돈에 비해서 판매하는 돈 자체가 이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이 채산성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부의 어떤 보조금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유가 상황에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는 맞긴 한데, 과연 효율성이 크냐라고 하는 부분에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대체 에너지로서로 봤을 때 이 유가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맞아요. 뭐 풍력도 있고, 뭐 지력도 있고, 뭐 태양광도 있고, 그밖에 뭐 수소 에너지 있고, 자꾸 여러 가지 뭐 셰일가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대체 에너지가 많은 종류로 이제 각광을 받다 보니까 반드시 태양광만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어떤 성장성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시장에서 좀 관심도 자체도 이 성장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실적으로서 뭔가 크게 내세울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도도 많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줍니다. 잠깐 그 논외 이야기인데요. 네. 그 태양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2000년대 중반에 그 한참 우리 옆에 이제 밑에 있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한창 우리나라에 많이 수입이 될 때 일본 TV 애니메이션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래 사회를 다루는 만화였는데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유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무기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각 국이 태양광에 대한 관심도를 높게 가져가서 지구 주변에다가 태양광 벨트를 만드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 그게 미래 사회를 대변한 뭐 일본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저런 시대가 정말 오게 되면 태양광이 엄청난 각광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잠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 관련된 얘기, 물론 이 애니메이션은 그 배경이 되는 부분이 고유가 상황인데 지금 게다가 또 간밤에 또 국제유가가 4.2% WTI가 좀 밀렸잖아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지금 한 $50, $60 한 요 선에서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태양광 굳이 안 써도 되잖아요. 유가 싸니까 뭐 요 부분으로 또 수요가 확산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면서 종목별 좀 짧게 대응하자라는 의견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또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포트폴리오 진단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어디에 계세요? 저 대구입니다. 아이고, 대구분. 지금 장기 투자님 아니시죠? 장투자는 아닌데 이걸 그래 뭐 이래 또 팔아가지고 다른데 갈 만한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이래
두고 어디까지 가야 될지 궁금하네요. 네, 시청자님 있잖아요. 제가 장기 투자님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 드린 게 저희 게시판이 있거든요. 여기서 활발하게 장기 투자라는 필명 가지신 분께서 대구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혹시 이 필명 쓰신 분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아니셨군요. 대구 분 예, 중에 장기 투자는 아닙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이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가 포트폴리오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BC 월드제약 네, 그 30% 29,100원. 네, 예, 알루코 35% 네, 5,480원. 오, 네, 대우증권 15% 네, 15,150원. 네, 엑세스 바이오 네. 20% 1,650원. 시청자님, 포트 보니까 뭐 크게 고민하실 거 없으실 것 같은데요? 고민 없는데 이게 이제 또 오르는 거는 또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뭐 이래 가서 팔아야 되지. 네. 그래서 자꾸 내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올라가는 그쵸. 건 내리면 아깝잖아요. 그쵸, 아깝죠. 그래서 기회를 잡고 싶으신 것 같은데 우선 마음속으로 좀 어느 정도 결정해 놓으신 게 있으실 거예요. 좀 결정은 없고 그냥 네. 이래 가는 데까지 들고 가보고 네, 뭐 아니다 싶으면 팔아야 되고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더 갈 수 예, 예.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너무 실력이 좋으세요. 포트 성적은 좋은데 저희가 좀 자세하게 더 수익 늘릴 수 있는지 짚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좀 함께 해주신 의뢰인 분 좀 칭찬 그리고 좀 맛있는 풍성한 밥상이 좀 기대가 됩니다. 현재 상당히 좀 큰 수익을 보고 있는 포트폴리오인데요. 지금부터 진단 들어가 볼게요. 네, 전문가님 한 줄 평부터 해주시죠. 요즘 제약바이오주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면 정말 이렇게 상승할 때까지 정말 잘 참으셨다라고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뭐 몇 마디 특별하게 뭐 드릴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음식에는 종목마다 다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여름철에 기운 떨어질 때 먹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보양식인데 네. 정말 이 포트폴리오 보고 있다 보니까 고단백에다가 그리고 칼로리가 좀 높으면 어떻겠습니까? 많이 먹었는데 그렇죠? 네. 고PR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고칼로리 보양식으로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딱 또 이 시기에 맞아 떨어지는 포트폴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름에 덥잖아요. 기력이 막 떨어지는데 이럴 때 정말 삼계탕 같은 보양식이 간절하죠. 그런데 오늘 때마침 또 이런 포트를 준비해 주셨네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BC 월드 제약입니다. 와, 수익이 상당하세요. 사실 이 글이 이제 오늘 중식으로 바뀌었네요, 이제. 네, 이번 주부터 저희가 확 바꿔왔습니다. 단무지하고 네. 컵하고 몇 개만 빼고 나면 어디다 갖다 붙여도 다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뭐 양장피에 갖다 붙여도 정말 가끔 먹을 수 있지만 먹을 때마다 맛있게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뭐 자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네. 뭐 적절하게 다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오늘 저 끝에 탕수육이 보이네요. 네. 예. 별미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뭐 세트 메뉴로 항상 먹잖아요. 그쵸. 뭐 지금 또 이거 안 먹어주면 안 될 것 같고 여기다 갖다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중식으로 좀 바꾸고 나서 네. 시청자 전문가분들이 가장 좋은 종목은 대체로 이 그런가요? 탕수육에 놔주세요. 다음부터 양장피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장피 같은 경우는 뭔가 좋긴 좋은데 약간 좀 평범하게 대중적이지 않은 거 할 때는 그런가요? 양장피 많이 놔주시는 것 네. 같은데 비슈월드 제약 보겠습니다. 오늘도 신고가예요. 그 제약주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그 뭐 자꾸 얘기 다른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얼마 전에 이제 뭐 인터넷 보면 게시판 이런 거 많잖아요. 네. 뭐 저희 아버지가 차를 바꾸십니다. 이걸로 시작을 해서 제목이 그거였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어떤 주식을 6만 원인가에 사두셨는데 한 달 만에 12만 원이 됐대요. 그러면 2배가 된 거네요. 예, 한 달 만에 물론 제약주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몇 주 있었는데 또 올라서 14만 원이 됐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주식 투자가 정말 쉽나 봅니다. 이렇게 아드님 되시는 분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를 바꾸신다고 아버지께서 2배가 네. 올랐으니까 BC월드 제약 지금 주가 보니까 거의 딱 배요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뭐 혹시 이분도 차를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그만큼 뭐 지금 뭐 사실상 제가 이 시간에 제약주나 바이오주를 항상 말씀드릴 때는 사실 뭐 목표 주가가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항상 중요한 거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즉
되는 쪽에 자꾸 집중을 하는지 아니면 이것을 대신해서 뭔가가 나타나게 되면 꺾이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강하게 올라가는 화장품 그리고 어제 오늘 강한 제약 이 두 개는 뭐 사실상 시장을 뭐 끌고 간다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잘 버텨내고 있는 뭐 주도하고 있는 그런 두 가지 섹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처럼 잘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신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업종이 떠오른다면 뭐 하다못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오르고 아니면 와 현대차가 바닥에서 한 5% 7%가 올라버린다 이러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결국에 이러한 제약이라든가 바이오주는 여전히 어떤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C월드 제약은 뭐 잘 아시다시피 전립선 암이라든가 정신병 치료제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고 시장의 기대치도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뭐 PER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지금 바로 내려오기 전에 코롱생명과학 오늘 한 거의 20% 오르길래 잠깐 봤는데 네.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더라고요. 올해 예상 당기 순이익은 한 5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뭐 PER이 세 자리 숫자이기도 하고 앞자리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BC월드제약도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어떤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하다 보여지고요. 다만 그 7월 달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전반적인 제약주가 4월 달 중순 이후에 한 달가량을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에 주가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실적은 또 그거에는 좀 기대치에 못 미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약 관련 종목은 전체적으로 7월 달에 그 우리나라 실적 발표 일정도 그렇고요. 미국이 이제 주 초반 다음 주에 그 FOMC 의사록 발표가 있고 그 다음 주에 옐런 총재의 청문회가 있고요. 청문회 의원 발언이 있고요. 그 다음 주 이제 세 번째 주인가에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리 관련돼 있는 내용이 조금 많이 나오게 되면 고밸류에이션 종목군들, 고퍼주 쪽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아마도 매도 타임을 잡으려면은 그 전에 한번 잡아보시는 게 제가 볼 땐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신고가인데 추세가 깨지는지 아닌지 요거를 보면서 가격 전략 세우고 싶다고 그렇죠. 설명을 하셨는데 네. 이 추세의 반전을 나타내는 시그널은 또 어떤 힌트들이 있는지 요거 뭐 궁금하거든요. 일단 양봉이라고 해도 고점 대비 긴 윗꼬리가 달린다거나 아니면은 개장가가 생각보다 얕게 나왔는데 뭐 종가로 긴 음봉이 나온다거나 이 두 가지 시그널을 기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물론 그 두 가지가 발생하게 되면 거래량은 반드시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 체크도 하시는 게 좋겠고 현재의 어떤 추세상으로 본다라면은 뭐 제가 목표해드리는 한 5만 원권역은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제가 5만 원대 넘어서도 7월 중순 이전에는 한 번 정도 타이밍을 매도 타임을 잡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서 대응을 해보시면 지금 차트에도 보시다시피 4월 달에 중순에 고가 만들고서 거의 한 달 가량을 쉬는 구간이 나오잖아요. 그게 네. 바로 실적 발표 시즌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제가 볼 땐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에 진입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 5만 원권역을 한번 1차로 보시기 바라고요. 아래쪽은 뭐 그렇게 크게 가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뭐 4만 원권이 깨진다라면은 손절 가격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BC월드대학 차트 좀 봤는데 예쁘네요. 네, 예쁘게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알루코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잠깐 보니까 신고가 종목인데 네. 사명이 바뀌었었죠, 이 종목은. 네, 일단 그 고려안과 비슷한 업황이라서 고려안하고 주가가 거의 뭐그 대동소이하게 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소형주라서 아마 관심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별미로서는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양장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 쏘는 매력이 있는 양장피입니다. 알루코 원래는 동양강철이었죠. 네. 어떤 내용이 있나요? 예, 일단 뭐 업종은 이제 고려양과 똑같다고 보기는 좀 힘든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알코아가 있고 일단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알루미늄이라든가 빛을 금속으로 다루는 고려안 쪽이 있는데 알루코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작은 고려안이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죠. 그래서 고려안과는 조금 다릅니다. 재련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전후방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알루미늄 샤시라든가 건자재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좀 많고 특히 이제 알루코가 올해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 단기 순이익이 지난해 1년 번 거를 한 분기에 버려버렸어요. 40억대를. 그래서 굉장히 영업 현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주가가 잘 오르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이 다 좋은데 그 부채 비율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에 비해서 한 70% 수준까지 부채 비율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 전체 자산이면 부채가 한 70억 정도가 돼요. 특히나 이 부채 중에 단기 부채가 조금 많다라고 하는 것이 해당 업체에 대한 약간의 좀 옥의 티가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영업 현황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건자재를 비롯한 건축 자재 업종군들에 대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장마가 오기 전 한 7월 중순 이 정도까지가 좋고 하반기보단 상반기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격대의 그 실적이 호전되는 걸 잘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보유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과도한 부채 비율이 좀 높다라든가 재무 상황 자체가 그렇게 아주 건전하지 않다라는 점은 좀 단점으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대비 이 종목도 한 거의 57%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한 번 정도 차익 실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루코입니다.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럼 가격 전략도 주시죠. 네, 일단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9,000원권을 그리고 손절매 가격은 7,500원권역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포트폴리오 한 65% 정도를 저희가 좀 짚어드린 거고요.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은 수익을 조금 보거나 혹은 약간의 좀 손실 구간인데 그래도 좀 비중이 전반적으로 좀 제한적입니다. 다음은 대우증권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증권주 참 좋아하세요. 네, 앞서서 제약주하고 이런 거 들고 있는 거로 봤을 때는 제가 증권주를 왜 드셨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는데 아마 시장 자체 분위기가 좋고 또한 이제 상승에 대한 의견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같이 가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의 선택으로 봤을 땐 뭐 너무 추격하는 상황도 안 되고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뭐 주력으로 먹어볼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닌데 그래도 시장이 갈 거라면은 네. 증권주 한 종목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자장면에 비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좀 입에서 땡긴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될 만한 그렇죠. 그런 종목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먹어도 이렇게 많이 물릴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네요. 예. 대우증권, 그럼 지수는 좀 더 간다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평가해 주신 거세요? 6월에 비해서 7월 달이 이렇게 썩 나쁘지는 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좀 악재가 많이 있었고 이런 것들 재반 악재들을 많이 소화를 했기 때문에 뭐 증권주가 독보적으로 어떤 시장을 이끈다. 올해 1분기처럼 2, 3, 4월 달처럼 한 달에 한 30%씩 이렇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꾸준한 상승세는 유지가 될 거라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인터넷 은행 자체가 이제 규제가 완화되면서 몇몇 기업군들 특히나 대기업에 있는 증권주 같은 경우는 좀 가능성이 좀 없죠. 대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빼고 나면은 뭐 대우증권도 그렇고 키움증권이라든가 뭐 대신증권이라든가 이런 쪽은 인터넷 은행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상한가가 확대됐다라고 하는 것 물론 종목으로 보면 우선주에만 호재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적인 거래량 자체가 좀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호재성 재료는 충분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추경 재료는 많이 반영이 되긴 했습니다만 15조 내외가 이번 달 중에 확정이 되고 한다라면은 전반적인 유동성은 지속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주 쪽에 대해서는 뭐 지수도 그렇습니다만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1차적으로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뭐 보유해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하고 현재가 크게 차이는 안 네. 납니다.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세울까요? 최근에 아마 매수를 하시거나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가격으로 보면은 정고점을 돌파하는 조금 앞선 이제 제약주 이렇게 길게 들고 오신 것처럼 증권주도 좀 길게 들고 가신다라면은 수익은 제가 볼 땐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올해 고점을 넘어서는 한 2만 원권역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매 가격은 1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고점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 봐요. 하반기에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2분기에 대표적인 이 실적 호전 업종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증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대감 대비로 사실 그동안 많이 좀 못 갔습니다. 1분기에 그리고 2분기 약간 넘어갈 때쯤에 한 차례 좀 랠리를 나타내고 오래 쉬었는데요. 조금 더 인내를 가지신다면은 또 큰 수익 연결시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만 원 정도로 보고요. 그리고 익절 라인 혹은 손절 라인도 함께 좀 주시죠. 네, 15,000원으로 손절 라인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의 매수가 근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종목 액세스 바이오입니다. 뭐 앞선 제약바이오주를 대부분 다 한 번씩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엑세스바이오가 많이 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주가가 네. 특히 작년에 또 현황도 좀 안 좋았고 그래서 오늘은 뭐
탕수육의 비율을 일단 제약주가 먼저 해놨으니까 네. 예, 간단하게 간식으로 한번 먹어볼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예, 종목으로 한번 엑세스바이오. 보겠습니다. 그다지 좀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목 보면서 궁금한 게 다른 제약바이오가 정말 날개를 달고 올라갔잖아요. 네. 이 종목은 왜 못 가요? 일단 뭐 신약 관련돼 있는 부분보다는 이 회사는 그 진단 키트와 관련돼 있는 내용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수주 공시가 에볼라 있었는데, 예, 그것도 관련해서. 예, 아프리카 수출가 된 것도 이제 진단 키트를 수출한 거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아주 그 주가가 뭐 좀 오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작년에 좀 적자가 났었는데요. 올해는 1분기부터 실적도 좋고 그래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메르스도 있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좀 그 뭔가 전염병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라고 본다라면은 진단 키트를 생산하는 업체군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국내 기관 중심으로 해서 수급 자체도 상당히 좋게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뭐 저는 투자 의견은 일단 뭐 아주 길진 않아도 현 가격대에서는 한번 보유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수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엑세스바이오 제가 순간적으로 에볼라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는데 말라리아 말라리아죠? 진단 키트 예. 쪽입니다. WHO 쪽에서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한 차례 좀 나왔던 종목이고요. 에볼라 관련해서는 일양약품인데요. 여러분들도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네 종목 짚어봤는데요. 마지막 엑세스바이오 가격 전략도 주시죠? 네, 일단 투자 의견 말씀드린 보유를 드리겠고요. 조금 그 단기에 만약에 급등을 하게 된다고 해도 뭐 일단 제가 제시해드리는 가격대까지는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높게 드리지는 않습니다. 목표 주가 한 13,000원권 정도까지 정고점 수준 때까지는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손절매 가격은 1,500원권역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포트폴리오 쭉 보시면서 전문가네 이런 얘기도 남겨주시고 확실히 대구 남자분 맞으시다고 시원시원하신 포트다라는 평가까지 좀 받았습니다. 현재 주식 보유 비중이 100%거든요. 대체로 좀 수익권에 있어서 마음이 좀 놓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레시피가 있을까요? 이제 시청자분께서도 올해 들고 왔으니까 어느 정도 타이밍에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지가 제일 궁금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보유하고 계신 제약이라든가 좀 주가가 많이 올랐던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7월 달은 분명히 한 타임 쉬어갈 타이밍이 저는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어떤 추세적으로 더 길게 들고 가야지 뭐 물론 하반기까지 가져가겠다라면요 뭐 저는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단기간에 50% 100%가 올라와 있고 차익 실현을 고민한다면은 7월 중에는 한번 실행을 하셔서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업종군들 전체적으로도 한번 쉬어갈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아마 수정 전략에서 게임 쪽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 게임 주가 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업종군들에 대해서 편입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이제 종목군을 차익 실현을 하게 된다라면 다만 이제 유가증권 시장 쪽은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해도 확실한 어떤 매수 주체라든가 저점권에서 턴을 하는 게 확실하게 좀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은 일단 뭐 게임을 비롯한 뭐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라든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은 식탁을 오늘 좀 꾸려봤습니다. 현재 수익 많이 내고 계신데요. 그러면 가격 전략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현재 50% 정도 수익 기록하고 있는 BC 월드 제약입니다. 오늘도 신고가죠. 이 종목 보유 의견입니다. 추세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는데요. 윗꼬리를 좀 달거나 혹은 긴 음봉을 만드는 날 거래량을 동반한 이런 두 가지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좀 추세가 어느 정도 꺾이는 시그널이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는 5만 원이고요. 그리고 익절 라인 4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알루코 넘어가겠습니다. 이 종목이 현재 포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수익률은 높습니다. 한 57% 정도 수익 보고 계신 종목인데요. 투자 의견 비중 축소고요. 목표 주가는 9,000원, 그리고 익절 라인 7,500원 제시했습니다. 대우증권 넘어가겠습니다. 약간의 좀 수익 구간 놓여 계신데 인내가 좀 필요한 종목입니다. 꾸준히 들고 가보신다면 2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15,000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세스바이오 좀 방망이를 짧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유 의견에 13,000원 목표 주가, 그리고 손절 라인은 1,5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수정 레시피 나갑니다. 제약바이오의 비중이 좀 상당한데요. 하지만 좀 장기간 랠리를 펼쳤던 만큼 이번 달은 조심하자라는 의견입니다.
비중 축소하시고 현금 여력 남아 있으시면은요, 이 게임을 비롯해서 좀 가격 메리트,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에 대한 매수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종목 진단, 포트 진단 이렇게도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어도요, 이 고점에서 약간 좀 꺾였을 때, 아, 내가 저번에 못 팔았는데 지금 팔 수는 없지라는 생각에 계속 들고 계시면 그나마도 수익을 못 챙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목들 올려주고 계신데 이 가운데서 좀 하나 골라봤어요. 이 중에서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9707번님께서 올려주셨고요. 매수가가 43,500원, 비중 20%입니다. SK 하이닉스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의 애증의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4만 원, 5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지. 오늘은요, 울산으로 가봅니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의 김용학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최근 한 달 동안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디램 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서 그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디램 가격 하락하고 실적이 안 나오면서 좀 미국에서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하이닉스도 디램을 주종으로 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디램 가격의 영향을 좀 상당히 많이 받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좀 한 달 동안 이렇게 5만 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20%가량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매도 주체를 한번 살펴보면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최근 한 달 동안 1,000만 주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 1,000만 주 매도를 한 것을 개인이 1,000만 주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의 물량을 다 받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부진은 수급적인 부진도 함께 더해지면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더 하이닉스가 4만 원대 저점 구간에서 다시 5만 원대 구간까지 반등하기 위한 조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또 필요하다. 그리고 디램 가격이 다시 반등이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좀 성립을 한다고 하면 5만 원대까지 다시 반등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매수가보다 조금 아래 가격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선은 4만 원대 초반에서는 또 지지력이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지지력 테스트는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4만 원 이탈 시에는 좀 손절을 하는 전략으로 우선은 보유를 하시면서 5만 원대까지 박스권 매매를 우선은 좀 전략을 가져가시면서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종목이 이만큼이나 올라왔어요. 많죠? 지금 한 절반은 오르고 있고 절반은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이텍팜 이 가운데서 좀 골라봤습니다. 하이텍팜 가장 최근에 신청해 주신 종목인데 3548번님 전화 주셨고요. 18,000원에 사셨대요. 비중 10%입니다. 어제 17%나 급등을 했었네요. 지금 장대 양봉 보이시죠? 그리고 어제 급등하고 나서 오늘은 잠깐 쉬어갑니다. 어제 사셨나요? 지금 그런 것 같죠? 그 근처에서 주가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이텍팜 어제 어떤 자료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 봐도 될까요? 김용학 대리님 어떻게 보세요? 하이텍팜 같은 경우는 최근 제약주의 상승세 속에서도 전혀 좀 혜택을 받지 못했던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2012년부터 거의 3년이 넘게 박스권 구간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면서 주가에 큰 변동이 없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제 좀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그동안 3년 동안 이어져 온 박스권 구간을 탈피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상황인데요. 하이텍팜 같은 경우는 주사제에 들어간 항생제, 원료의약품을 좀 생산하는 업체 중에 하나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기간의 순매수가 3만 주가량 오랜만에 좀 들어오면서 수급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17,000원대 박스권 상단 구간을 어제 좀 돌파를 하였기 때문에 당분간 좀 추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2만 원대 정도까지는 1차 반등을 좀 구간으로 좀 삼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이텍팜 짚어봤습니다. 게시판에서 이야기를 쭉 제가 좀 엿보고 있었는데
어머니와 관련해서 좀 주식 투자 아이디어를 골라보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관절이 좀 안 좋으셔서 관절 관련된 종목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남겨주고 계시고, 여기 58년생 엄니라고 좀 남겨주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58년 개띠시거든요. 왠지 모를 친근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PD님도, 메인 PD님도 어머니가 58년 개띠시래요. 아마 저희 좀 비슷하게 부모님들이 다 고세대신 것 같아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아직 관절은 괜찮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필러에도 아직은 관심이 없으신데, 그래서 제가 투자를 못 하나 봐요. 투자 아이디어가 별로 없습니다. 좀 뭐 필러 얘기도 좀 나눠주고 계시고요. 오늘도요, 재미난 심심타파 얘기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잠시 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즘에요, 열애설 관련된 내용이 정말 본물입니다. 얼마 전에는 결혼 소식이 좀 쏟아지더니 또 연예인들 열애와 관련된 내용이 정말 자주 나오죠. 특히나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선남선녀 커플인 듯 친구 같은 친구 아닌 사이가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이 박신혜 양 그리고 이 이종석 씨라고 해야 되나요? 이 상당히 좀 핫한 두 배우의 열애설이 나왔고요. 현재 양측에서는 친구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온라인은 상당히 좀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우리나라를 달구고 있는 열애설이 있다면 또 글로벌하게 또 전 세계를 들썩들썩이게 하는 열애설이 있습니다. 오늘 심심타파에서는요, 또 요 얘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남 연애하는 얘기만큼 재미난 게 없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이 얘기 하실 거예요. 이 사진 저는 사실은 좀 빨리 넘어가고 싶어요. 제가 준비를 하긴 했지만 이런 사진 옆에 띄워놓으면 제가 오징어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 전 세계적인 속옷 브랜드죠. 빅토리아 시크릿의 엔젤 가운데 한 명입니다. 바로 미란다 커죠. 국내에서도 엄청난 팬을 거느리고 있고요. 얼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베이비 페이스예요. 하지만 또 몸매의 굴곡은 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보기 드문 미인 가운데 한 명인데, 사실은 오늘 이 심심타파 인물탐구에서는 이 아리따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여성을 사로잡은 남자에 포커스를 맞춰보고자 합니다. 이름도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함께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잘 어울리죠? 선남선녀예요. 바로 에반 스피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남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여성을 거머쥔 이 남자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저도 사실 오늘 자료를 조사하다가 알아봤는데, 이 둘 가운데서 저는 오히려 이 남자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프로필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에반 스피겔, 우선 1990년생입니다. 만으로 25살이고요. 좀 증시와도 연관을 지어보면은 스냅챗의 CEO입니다. 학력을 보면 스탠퍼드 대학교를 중간에 나왔고요. 그리고 2014년도 지난해에 타임즈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을 됐습니다. 100인 가운데서도 7위래요. 7위. 엄청나죠? 지금 이 스냅챗이라고 얘기를 드리면은 아마 약간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싶으시죠? 스냅챗 보겠습니다. 이 바로 SNS예요. 국내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다 카카오톡 이런 거 있잖아요. 라인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SNS입니다. 스냅챗이 상당한 좀 성공을 거뒀는데, 인기 포인트는요, 이 스냅챗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메시지를 보내면은 몇 초 안에 자동으로 삭제된답니다. 사실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많은 10대 사용자가 이탈하면서 주가도 좀 밀려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 삭제 기능이 엄청난 열광을 받으면서 이 미국 현지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SNS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럼요, 지금 이 스냅챗과 관련된 에반 스피겔, 과연 어떤 남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 캐릭터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수저남이에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은 시작부터 상당히 좀 좋았어요. 지금 굉장히 금수저남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 아버지 두 분 다 변호사고요. 특히나 엄마 같은 경우는 하버드대에서 최연소로 법대를 졸업한
굉장히 유명인이라고 합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16살 때부터 굉장히 비싼 1억 원대 되는 차를 끌고 다녔는데요. 이 차가 캐딜락의 자동차가 있다고 합니다. 1억 원대 차 16살에 등하교할 때 이 차를 몰고 다녔대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소비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부는 잘했대요. 그래서 자력으로 스탠퍼드 대학교에 들어간 거고요. 이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스냅챗을 개발을 하고 말되는 사업이다 싶어서 중퇴를 하고 나왔답니다. 이 스냅챗 현재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고요.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께 잘 알려진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면은 이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가 3조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했는데 싫어! 라고 거절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 에반 스피겔입니다. 그는 한 2년 내에 IPO할 계획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과연 그의 앞으로의 광폭 행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칠지 함께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물탐구 에반 스피겔이었습니다. 네. 아이고, 부러운 얘기 그만하고요. 종목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누자또자님께서 올려주신 동일 고무벨트 얘기 나눠볼게요. 이 종목 16,37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25%입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아이고, 손실 보고 계시네요. 지금 현재는 한 2%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럼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용학 대리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동일 고무벨트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동일 고무벨트에서 이제 인적 분할된 그런 회사인데요. DRB 동일의 한 계열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고무벨트를 이렇게 주로 개발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과는 달리 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올해 들어서 좀 잘 나오면서 상승폭이 좀 도드라진 모습인데요. 그리고 좀 매수 가격이 좀 16,000원대로 조금 높으신 편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0일 이동평균선이 좀 상당히 중요하게 지지선 역할을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60일 이동평균선까지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지에 실패를 한다고 하면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손절선을 지금부터는 좀 잘 잡으셔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14,500원 정도 또 종가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한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또 이 구간을 또 지지해서 반등을 한다고 하면 이전 고점인 17,000원대 구간 돌파를 어떻게 또 강하게 할지 그 부분을 또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이라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종목을 한번 골라볼까요? 지금 아마 좀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벽산입니다. 오늘 벽산이 좀 밀리거든요. 지금 6%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8,600원권 지나갑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자재 관련주들 흐름 좋았는데요. 1534번님 9,000원에 사셨는데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고요. 비중이 30%입니다. 네, 이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김용학 대리님, 벽산 무슨 일 있나요? 오늘 좀 밀리는데요? 네, 벽산 같은 경우 최근에 좀 기관들 수급과 함께 실적도 좀 잘 나오면서 올해 1분기, 2분기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회사 하츠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잘 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제 좀 기관에서 그동안 좀 수급을 뒷받침해줬던 기관 쪽에서 7만 주 가량 좀 매도 물량이 나왔던 상황인데요. 그리고 나서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벽산 같은 경우 올해 그 예상 실적 대비해서 지금 거의 PER로 한 20배 정도 구간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건자재 중에서는 그래서 좀 싼 편인 종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20일 이동 평균선 이탈하면서 좀 강한 음봉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하시다면 지금 일부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하면 7,500원대 구간까지 하락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일부 축소를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앞서 심심타파에서 에반 스피겔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사실은 좋아 보이죠. 부럽습니다. 하지만 이 내가 가진 것과 남들이 가진 것, 그리고 또 수익을 자꾸 좀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이 부분이 또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래요. 탈무드에 나온 내용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의 수익과 좀 비교하다 보면은 그 부분, 내가 물론 수익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만족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더 고민해 보시는 오후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옵니다. 내일도 놀러 오세요.